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T가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A는 0이 아니라고 알려줬고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0부터 1까지 절대값 VT를 정적분한 결과가 2다를 만족시킬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가장 먼저 이 XT와 VT의 관계가 필요하겠죠? VT가 바로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니까 X 프라임 T가 VT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VT를 적분하면 XT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은 0부터 1까지 VT를 정적분한 그 결과가 0이냐를 묻고 있는데, 자, 이 정적분의 결과는요, VT를 적분하면 XT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0부터 1까지 XT 요거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X의 1 빼기 X의 0이 되는데, 자, X에다가 T 대신 2를 대입하면 요 T-1 때문에 전체가 0 돼버리고요. X의 T 대신에 XT의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요 T 때문에 전체가 0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이꼴 0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니은은 X의 T1의 절대값이 1보다 커지는 그런 T1이 열린 구간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은 A와 B를 모릅니다. 그죠? 따라서 XT 이퀄 0을 만드는 T 값의 위치들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XT가 0 되는 지점이 T는 0과 T는 1과 T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보는데, 얘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를 좀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 자,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첫 번째 그래프가 이걸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얘를 편의상 Y는 XT의 그래프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T축이 되겠죠? 그때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1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더 간단하게 그릴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자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여기가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0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이자 1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1,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 하면 0부터 1까지 절대값 VT를 정적분한 결과가 얼마다? 2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점 P가 시각 0에서 1까지 움직인 거리가 2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이 그래프는 XT의 그래프죠. 처음에는 0입니다. 그 값이. 처음에 시각 0에서부터 봐야 되니까 처음에는 원점에 있다가 얘가 XT 값이 음수죠. 그러면 수직선에서 음의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시각 1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면 여기가 원점일 때 얘는 운동을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출발과 동시에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죠. 그죠?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움직임이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움직인 거리가 2가 돼야 되니까 여기 딱 턴한 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갈 때 1만큼 움직였고 올 때 다시 1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 그래프에서 보면 뭘 뜻하느냐? 여기 가장 낮은 점, 극소점이 있겠죠? 이 극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이 경우도 똑같아요. 어차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얘도 원점에서 출발해서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갔다가 돌아온 게 거리가 2가 돼야 되냐? 2가 되려면 마이너스 1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이게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이따 볼게요. 얘부터 봅시다. 얘는 어떤 경우냐 하면 얘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죠. 그러면 그냥 반대로 보시면 돼요. 반대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여기 턴한 지점의 좌표가 1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갈 때 1, 올 때 1 해서 전체 이만큼 움직였을 테니까. 그 얘기는 여기 극대값이 1이다라는 걸 뜻하게 돼요. 그래서 xt의 좌표는 쭉 가서 1까지 갔다가 다시 0까지 오는 겁니다. 쭉 가서 1까지 갔다가 0까지 오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0하고 1 사이에서는 극대값이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얘가 좀 모호한데, 자, 얘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하면, 얘는요, 수직선 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 수직선 위에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원점에 도착하고 다시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원점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움직임을 보면 처음에 여기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원점으로 도착하고 다시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원점으로 도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턴한 요 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파라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턴한 요 지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볼 겁니다. 그러면 알파는 양수고 베타는 음수니까 얘가 움직인 거리라는 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움직인 거리는 알파까지 갔다가 다시 알파만큼 돌아왔으니까 이 알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베타까지 갔다가 다시 0으로 돌아왔으니까 움직인 거리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베타입니다. 왜냐하면 베타가 음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둘을 더한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알파 빼기 베타가 얼마다? 1이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하면, 요 극대값이 알파고 여기 극소값이 베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알파 빼기 베타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자,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죠. 베타,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타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베타는 양수죠. 그럼 베타의 절대값을 붙여서 알파의 절대값 붙인 거랑 더해.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는 1이다라는 식을 얻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파도 0은 아니고 베타도 0은 아닙니다. 알파가 0 되는 경우는 여기서 봤고요. 베타가 0 되는 경우는 여기서 봤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는 0이 아니에요. 따라서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는 전부 0보다 큰 수입니다. 그럼 0보다 큰 두 개 수를 더해서 1이 됐다는 얘기는 이 값도 1보다 작고 이 값도 1보다 작다라는 걸 뜻해요. 자, 그러면 이 5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아무리 작은 값을 가져봤자 마이너스 1입니다. 아무리 큰 값을 가져봤자 1이고요. 그죠? 0하고 1 사이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 구간에서는 알파와 베타가, 알파는 1을 못 넘어가고 베타는 마이너스 1보다는 더 큰 쪽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니은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xt의 절대값이 1보다 커지는 지점이 0과 1 사이에 있다 그랬는데, 이것만 보면 1보다 큰 지점은 없습니다. 1보다 같은 지점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1보다 큰 지점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언제도 성립하느냐? A가 음수일 때도 성립합니다. A가 음수일 때는요, 이 첫 번째 그래프를 그냥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 하면, 여기다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요 첫 번째 경우가 그냥 위아래가 뒤집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0하고 1이니까 이 경우는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움직인 거리가 2가 돼야 되냐면 2가 돼야 되니까 이때 극대값은 1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위아래 그냥 위치만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따라서 A가 0보다 작은 경우를 봐봤자 절대값 XT는 1이 될 수는 있고 1보다 작아질 수는 있지만, 그죠? 1보다 커질 수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따라서 니은을 보시면 얘가 0,1 사이에 존재한다 그랬는데 이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1까지는 돼도 1보다 큰 경우는 없죠.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얘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 보시면,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 1 사이의 모든 t에 대하여 xt가 1보다 작대요. 그럼 어떤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1, 그죠? 절대값 xt가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절대값 xt가 1이 되는 경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워볼까요? 얘는 절대값 xt가 1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얘도 안 되죠. 얘도 안 됩니다. 얘도 안 되죠.
결국은 절대값 xt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얘밖에 안 됩니다. 그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가 양수인데 둘 다 더해서 1이 됐다면 얘도 1보다 작고 얘도 1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경우만 되는 거냐? 이런 경우만 되는데 그렇게 되면 xt2가 0인 t2가 열린 구간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그래프에서 본다면 어디가 t2라고 보시면 돼요. 이 x축과 만나는 요 지점이 바로 t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언제도 성립합니까? 당연히 A가 음수여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도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t2인 지점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또 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참인 것은 기역과 디귿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에 있죠? 3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